가자. 들어가자. 옳지. 태풍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제작진이 나선지 방 안에서 나올 줄을 모르는데요.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태풍이. 태풍인 이 집의 7번째 임시 보호견인데요. 해외 입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 입양이 취소되고 말았답니다. 제가 이제 태풍이 전에 초코라는 애를 그 임시보호를 했었는데 그 초코라는 애가 12월 28일 날 태풍이하고 같이 출국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초코는 출국을 했는데 태풍이는 아직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한 번 입양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쳤죠, 기회를. 강아지들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인데. 괜찮아. 얼마 전 무산된 입양의 기회. 대체 어떤 문제점 때문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찰 카메라에 잡힌 태풍이를 보니 제작진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아니야, 태풍아, 그러지 마. 다음에 그러면 안 줄 거예요. 보호자와도 잘 지내고 얌전한 태풍이와는 달리 오히려 메리가 난리 법석인데요. 이 정도면 문제기는 태풍이가 아니라 메리인 것 같은데. 태풍아, 산책 가자. 이리 와. 산책. 여느 반려견들처럼 산책을 정말 좋아한다는 태풍이.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 산책 코스도 정말 좋은데요. 실외 배변을 하는 태풍이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을 나간다는 보호자. 그런데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선 녀석. 왜? 또 갑자기 왜? 산책을 하다 말고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태풍이. 조금 전까지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태풍이의 돌발 행동에도 보호자도 혼비백산. 대체 왜 이러는 거죠? 태풍이는 처음에 왔을 때는 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산책도 잘 하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날 이제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근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을 피하게만 하는데 그게 그냥 겁이라고 보면 되는데 태풍이는 겁이 아니고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서 약간 자기가 죽지 않을까 그런 감정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태풍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산책. 길에서 사람을 마주치는 동시에 극도로 공포를 느낀다는 건데요. 그저 옆을 지나기만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무서운지 급기야 배변 실수까지 하고 맙니다. 사람만 지나가면 이렇게 똥오줌 대소변은 놓고 하더라고요, 무서우면. 안간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는 태풍이. 이럴 땐 정말 보호자까지 혼이 쏙 빠질 지경이라는데요. 괜찮아. 너무 힘들죠. 사람이 없을 때는 정말 온순한 강아지 산책인데 이상하게 사람만 나타나면 매번 이러네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선 산책도 차분하게 잘 하지만 왜? 또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멀리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공포에 휩싸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위태로운 태풍이의 산책길. 산책 때마다 이러니 보호자에게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폭풍 같은 산책을 마친 오후. 조용,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메리 단풍이와 잠깐 인사를 나누고는 곧장 태풍이가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태풍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는데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태풍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네요. 심지어 먼저 다가와 냄새를 맡기까지 하는데요. 아무래도 태풍이의 행동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태풍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분은 태풍이 전 보호자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28일까지 임보해 주셨던 저희 전 임보자님이세요. 관정 씨는 태풍이의 첫 임시 보호자인데요. 산에서는 엄청 뛰고 날아다니고 난리 치다가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여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또 전력 질주. 태풍이를 보내고 늘 안부가 궁금했다는 관정 씨. 첫 임시 보호처에 왔을 때부터 태풍인 사람에 대한 공포가 무척 심했다는데요. 그냥 찌그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혹시 산책이나 이런 것들 가능하셨나요? 그냥 배변 그 화장실 갈 때만 잠깐 나갔다가 그럼 바로 이제 들어가려고 막 그 아파트 현관문에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도 산책이 아예 안 됐고요. 네네. 그러니까 주차장 산책만 했어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렇다면 임시 보호를 오기 전 태풍이의 사연을 알면 문제 행동에 대한 원인 파악이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조된 애다라고 얘기만 들었고 이제 구조해 주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구조해 주신 분이 이제 태풍이 사연을 얘기를 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선입견이 갖고 또 그럴까 봐 그냥 아예 안 듣는다 그랬어요. 모든 얘기까지 들은 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좀 힘든 생활을 했다라고만 들었어요. 유독히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더 그러는 거 보면 혹시 그런 분들한테 좀 뭐 학대를 당했거나 이런 거 아닐까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하는 거죠. 임시 보호자조차 정확한 사연은 알지 못하는 상황. 태풍이를 구조한 사람에게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늘막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길가에 한쪽에 그 계집 하나 조그만 거 계집 하나 있었고 목줄도 쇠줄에 짧게 묶여 있었고요. 매우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밥그릇하고 물그릇에 밥하고 물이 전혀 없었어요. 물이 있기는 했는데 그거는 이제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 이제 빗물이 고인 거고요. 성견이 된 태풍이를 처음 본 건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작년 여름이었다는데요. 마을에 살던 개가 새끼 2마리를 낳았고 태풍이를 꼭 데려가고 싶다는 주민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잘 키워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우연히 보게 된 태풍이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다는데요. 제가 이제 태풍이를 구조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게 그 태풍이하고 개 1마리가 더 있었어요. 거기 같이 묶여있던 개가 2마리가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갈 때는 2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도 제가 간식을 챙겨줬어요. 태풍이 옆에 있는 친구도.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물과 먹이를 갖고 또 갔었어요. 갔는데 1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목줄은 땅바닥에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개만 없어졌단 말이에요. 태풍이 밥그릇에 빨간 국물하고 뭐 감자도 들어있었고요. 통감자. 그다음에 정체모를 뼈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밥그릇에 놓인 의문의 뼈 조각. 태풍이와 함께 있던 개가 갑자기 사라진 걸 이상하게 여긴 구조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뼈를 수거해 동물병원에 가져갔다는데요. 이거는 뼈는 대형견뼈예요. 큰 뼈. 한 8kg? 9kg? 태풍이마저 끔찍한 일을 당하진 않을까 싶어 서둘러 녀석을 구조했다는 주민. 이후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외 입양의 기회까지 얻어 이젠 행복한 견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날의 아픈 기억 때문일까요?
용감해질 거예요. 사람만 보면 태풍아.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녀석. 때문에 어렵게 얻은 해외 입양의 기회도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태풍이는 이미 해외 입양의 기회를 한 번 놓친 아이잖아요. 이렇게 아이한테 입양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이미 한 번 놓쳤잖아요. 태풍이는 이러한 행동 때문에. 근데 다시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또 동일한 걸로 기회를 놓친다면 태풍이한테 너무 슬픈 일이니까 제가 케어해서 이렇게 인보해서 내보냈던 아이들처럼 조금 더 좋은 세상, 넓은 세상에서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강아지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찾아주고 싶어서. 뭐야 우리 나쁜이. 오빠 나 여기 있어. 늦은 밤이 돼서야 퇴근한 남편. 태풍이도 잊지 않고 살피는데요. 태풍이야, 일로 나와. 태풍아 나와. 남자 보호자가 있을 땐 거의 방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녀석. 여자보다는 남자를 훨씬 무서워한다는데요. 태풍이를 임시 보호하고 나서부터는 부부의 일상에 웃지 못할 변화도 생겼답니다. 오빠 내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자. 알았어. 좀 뭐. 빨리 자. 빨리 들어가. 어느덧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데 TV를 끄고는 안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향합니다. 태풍이로 인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부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태풍이가 남편하고 안 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 자리에서 자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저 자리에서. 이쪽에서 제 옆에서 자니까 항상 제 옆에 아래는 다 강아지가 있어서 같이 잘 수가 없어요. 우리 태풍이 언니한테 손했어. 너무 예뻐. 언니한테 안아달라. 여자 보호자와 있을 때와는 달리 남자 보호자만 오면 경계를 하는데요. 아 오빠 잘 자. 태풍이 거 가자. 태풍아 가자. 태풍이 가자. 응? 태풍. 태풍. 아메리카 가자. 이거 봐. 오빠가 하니까 다 펴졌어. 부부는 하루빨리 태풍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좋은 사람도 많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을 안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뻐해주고 좋아해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태풍이가 사람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해결사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도 될까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막 안경이다.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 들어오셔도 돼요. 일로 와. 올까 우리? 오이야 우리 애기. 앞이 안 보이네. 제가 듣기로는 주인공이 비글들이 아니었는데 네 주인공은 저 방 안에서 안 움직여요. 숨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안녕, 이뻐라. 제가 한번 봐도 괜찮죠? 오늘의 네. 주인공을. 제가 그래도 좀 패딩 좀 벗고 최대한 등치 안 커 보이게. 아 그래요? 덩치 크면 모든 동물들은 등치 크면 무서워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최대한 살짝 한번 봐볼까요? 네. 너구나. 우선 조심스럽게 태풍이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아이고 겁이 많아.
평소에 저 자리에 주로 많이 있어요? 네, 딱 잘 때 저 자리에. 잘 때 저 자리고 잘 때 저 자리. 누가 오셨을 때 항상 도망갈 때 도망갈 때 저 네. 자리, 늘 저 자리에 있어요. 쉴 때도 저 자리고요. 쉴 때도. 뭐 먹을 때도 저 자리. 간식 같은 거 먹을 때도 저기 갖고 가더라고요. 약간 냄새 맡거든요? 멀리 있지만 이렇게 크크크크해서 냄새 맡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다가 나갈게요. 그동안 임시 보호했던 6마리의 개와는 달리 극도로 사람을 무서워하는 태풍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임시보호를 많이 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어쩌다 보니 시작했는데 이게 뭐 애들 뭐 사람들 덕분에 이제 애들 찾았으니까 또 이제 그만큼 베푸는 거죠. 우리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도움을 주자. 사실 부부에겐 임시 보호를 하게 된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의 반려견 메리 때문인데요. 연애 시절 이사 문제로 메리를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됐고 메리를 돌봐주던 사람은 돌연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이후 메리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는데요. 그때 이제 남편이 저한테 그냥 우리 메리 못 찾을 것 같으니까 봉사활동 하면서 다른 아이 입양하자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갔는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유독 저만 쫓아오는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메리를 잊지 못해 비글 보호소의 봉사활동을 시작한 두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메리를 다시 만났는데요.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제 와이프가 메리 찾았다고 막 그러니까 저는 에이, 많이 닮은 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냥 갔는데 닮기는 정말 엄청 닮은 거예요. 그리고 오 진짜 많이 닮았다 오해할 만하겠다 싶었는데 귀를 보니까 귀에 있는 상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메리가 맞구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메리와의 기적적인 재회. 이후 부부는 메리를 찾았다는 감사함에 임시보호봉사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지금껏 6마리를 임시보호했고 모두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난 녀석들. 태풍이 또한 처음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잘 걷다가도 사람만 나타나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부림을 치는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숨소리까지 거칠어지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람 보면 이러는 거죠? 네. 이게 너무 심할 때는 애 숨소리가 막 쌕쌕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제 목줄이나 이런 것까지 다 당겨지니까 네. 가슴도 압박되고 목줄도 당겨지면 여기 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좁아지면 이게 눌려서 좁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거의 산책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전 이모자님 말씀으로는 나가면 막 이렇게 대소변 그 자리에서 보고 그 다음에 막 소리에 민감하고 애가 신나게 뛸 때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만 이제 신나게 뛰어서 돌아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산책을 거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외 배변을 하는 태풍이 때문에 산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노릇. 하지만 사람만 만났다 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몸부림을 치곤 했었는데요. 때문에 즐거워야 할 산책길이 늘 긴장의 연속이었죠. 여기서 태풍이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태풍이는 어떤 생각을 가질지, 어떤 마음을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냥 집에 가는 거, 집에 가는 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도망가는 거, 아니면 이 사람들이 날 다 납치할 거다 이런 거. 저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보호자를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졌어요. 근데 산책할 땐 못 믿겠는데? 산책할 때는 집이랑 달라. 제가 태풍이라면 산책할 때는 우리 보호자는 아직은 믿을 수 없어요. 충격이야. 왜 그럴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두 분 같이 다닐 때 오빠 나 저거 무서워.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안아줘야겠죠.
막아주거나? 막아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거기서 피해주겠죠. 야 너는 야, 내가 무섭다고 하는데 그걸 왜 계속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해. 지금 그 상황이잖아. 지금은 사람에 대해서 불안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서 피하고 싶다라는 걸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호자가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 가자 태풍아. 태풍이가 공포를 느꼈을 때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줄을 당기는 행동은 오히려 태풍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게 나중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는 얘가 가고 싶은 대로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지금 나는 너무 무섭고 저 사람을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공황 상태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저기로 도망가고 싶을 때는 지금은 같이 따라가 주는 게 하나의 보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쌓였을 때 자기가 용기를 내서 갈 거예요. 자기가 용기를 내서. 태풍아 일로 와봐. 제작진과의 첫 만남 때부터 낯선 사람을 무척 경계했던 태풍이. 이처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산책길에서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선 문제 행동의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태풍이가 혹시 어떻게 지냈었는지 예전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선입견 가질까봐 말해주신다는 거 그냥 안 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히스토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하는 데는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힘들어도 그런 히스토리 같은 것들은 다 알고 그래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 저도 행동학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예요. 아직 보호자들은 태풍이의 예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태풍이의 어린 시절. 진짜요? 아니 뭐. 저 검정이가요? 하지만 이내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저기서 저렇게 자랐다고요? 봐봐, 저 쓰레기, 저 사료 보세요. 사료 보세요. 제 태풍이에요? 제대로 된 밥과 물도 없이 짧은 쇠줄에 묶여있던 태풍이. 그런 태풍이 옆에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녀석이 사라졌고 태풍이의 밥그릇엔 뼈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를 갖다가 친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자기가 맛있게 먹고서 그걸 갖다가 태풍이한테 먹으라고 갖다 준 거는 차마 인간으로서 저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저 태풍이 친구도 희생이 됐지만 태풍이도 이 생사를 장담할 수가 없어서 꼭 제가 구조를 해야 되겠다. 얘만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꼭 구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렇게 마을 주민에 의해 구조된 태풍이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임시 보호를 오게 됐지만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짐작은 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태풍이.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뎠을 태풍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태풍이의 지난 날을 보니 비로소 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는데요. 이러니 사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사람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히 왜 그랬는지 보면 보이잖아요. 옆에서 걔 잡는 거 다 나왔을 거고
얘 데리고 가는 거 다 데리고 갔을 거고 그런 건 다 더 트라우마로 남을 거고 사람들이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안 무서우면 이상한 거죠, 지금 태풍 입장에서. 근데 전 너무 화나는 게 뭐냐면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런 애들을 다시 사람과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젠 태풍이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차례인데요. 우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해줘서 좀 좋은 환경을 찾아봐 주죠. 네.